눈 밑 지방 툭 튀어나온 분들, 이 눈 밑 지방 때문에 노안으로 보인다고 무턱대고 시술부터 받으려 하지 마세요. 다들 그냥 시술 아니면 답이 없다, 시술이 최고다 이렇게 설득당하시. Leaving through the open door, world feels brighter than before.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ABC 홍리비 강사 김미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간습 옵티미스트 지금 메인 화면이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 11월에 새로 출시되는 우리 가습기 옵티미스트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거예요. 우리 아메이 제품 중에 옵티미스트 가습기가 나온 건 처음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고 관심 있는 리더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자, 지금 나는 땡땡땡땡땡땡이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이 초성이 뭘 뜻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가습기 유목민. 아, 맞아요. 네, 지금 목소리만 들려주셨는데, 어머,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습기 유목민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함께 하신 리더님들 중에서도 가습기 유목민이셨던 리더님들 계실까요? 네, 계시나? 우리 남궁임 리더님, 네,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나는 가습기 몇 대까지 사봤다.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몇 개 정도 이제까지 가습기를 구입해 보셨을까요? 어, 아마 한두 대 정도는 아니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도 가습기 유목민이었어요. 여러 가습기 제품을 이제 전전하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바꾸는 사람을 이제 가습기 유목민이다라고 부르죠. 네네. 우리 김연아 리더님은 네네. 김홍임 리더님은 6개를 구매 이력이 있으시대요. 네, 가습기 유목민이 확실하셨네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뭐 세척 문제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제품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시도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한 6년 전부터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제발 우리 제품 중에 가습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가습기가 너무나 필요한데 매번 살 때마다 만족하지 못하고 세척이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해 다시 버리고 사고 보내고 사고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믿을 수가 없어서 안 사고 수건을 걸어 놓으셨다. 맞아요. 몇 개도 구입하고 보내두고 하다 보면요. 아우, 됐다. 이제 못 믿겠다. 맨날 샀다 버리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수건을 걸어 놓으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고민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옵티미스트가 탄생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 이야기 때문에 또 바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잠깐 앞에 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습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습도라는 걸 사실 모르시는 분은 당연히 안 계실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 습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단순히 습도는 우리가 뭔가 그냥 불쾌감을 주는 어떤 환경 요인 정도로 여겨지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우리 몸의 항상성이나 호흡이나 체온 조절, 피부 건강까지 너무나도 다양한 기능들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네. 자, 습도라는 건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 또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크게 이제 절대 습도랑 상대 습도로 나뉘어집니다. 절대 습도는 1kg의 공기 안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분이 있는지 그 양을 나타내는 걸 절대 습도라고 하고요. 상대 습도는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양과 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의 양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습도라고 얘기하는 건 이 상대 습도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상대 습도가 60%다라는 건 공기가 현재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60만큼의 수분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상대 습도는 사실 온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진대요.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이 수분이 양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히나 여름철에는 우리가 이 상대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상 덥고 후덥지근하고 답답하다라고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 상대 습도를 보통 우리가 그냥 습도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인체에 생리학적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뭘까요? 땀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체온이 높아지면은 땀이 증발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열 발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체내에 열이 축적되고 체온이 상승되면서 쉽게 피로하거나 뭐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여름철에 그렇겠죠. 자, 반대로 습도가 너무 낮게 되면 이제 겨울철,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피부와 호흡기에 수분이 이제 빠르게 증발해 버려요. 그러면은 건조해지고 갈증을 느끼고 기관지 자극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몸에 체온 유지 기능에 좀 부담을 주게 되고요. 체열이 급격하게 소실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호흡기 건강과도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호흡기 점막은요, 일정한 습도를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하게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가을, 겨울철에 호흡기가 너무 건조한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잘 때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취침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기가 건조해지고 습도가 낮아지면은 코 점막을 마르게 하고요. 기관지 섬모 운동을 둔화시켜서 이물질 제거 기능을 떨어뜨리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감기나 비염, 인후염처럼 이런 여러 가지 기관지 질환들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고 알레르기성 질환도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 우리 다 알고 있듯이 곰팡이, 진드기, 세균 번식에도 적합한 환경이 된다는 점이 있죠. 자, 그리고 피부와 점막이에요.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1차 방어선이에요. 근데 습도는 이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에 정말 직결되는데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장벽이 약화되고 건조증, 가려움증,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또 만약에 습도가 너무 높으면은 피지 분비가 증가한다거나 그래서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게 악화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눈의 점막 같은 경우도 습도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만약에 습도가 낮게 되면은 안구 건조증이 심각해지고요. 그리고 또 장시간 컴퓨터나 이제 뭐 핸드폰 이런 거 사용했을 때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자는 동안에도 눈이 건조한 게 수면의 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심혈관계 반응입니다.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지기 쉬워진대요. 반대로 습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때요? 아무래도 혈관이 수축되기가 쉽고요. 혈압은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서 우리의 체온 조절, 호흡기 건강, 피부, 심혈관계 반응까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크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건강 습도, 우리가 가장 쾌적함을 느끼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이다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습도가 4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30%일 때는 피부 건조, 눈 건조, 이지만 20%로 떨어지게 되면 높은 피로함과 집중력 저하까지 얻게 되고요. 자, 10%? 자, 이러면 이제 호흡기 건조와 수면질 저하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만요. 또 습도가 60% 이상일 때는
땀 증발이 안 돼서 체온 조절도 힘들고 이때는 곰팡이나 다양한 세균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우리가 쾌적함을 느끼는 습도는 40에서 60%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요즘에 날씨 너무 좋잖아요. 정말 가을이 드디어 왔구나. 밖에 딱 나가면은 그 가을 바람이 이제 맞아주는 그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게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상쾌하고 시원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제 이 상쾌한 공기 속에 점점 이제 습도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수분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정말 이제 실내 습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겨울에는 당연히 바깥의 습도도 낮고요. 근데 실내에서 우리는 뭐래요? 난방을 하게 되죠. 난방을 하면 집안이 따뜻해지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집안의 습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평균 실내 습도가 20% 정도라고 해요. 이 10%는 우리 사하라 사막, 예, 이 사막의 습도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차가운 공기의 특성상 온도가 낮을수록 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공기, 바깥 공기 본래부터가 수분이 매우 적은 상태로 실내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근데 난방까지 하니까 상대 습도가 더욱더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에는 아무래도 어때요? 너무나도 필요하게 가습기라든지 원래는 가습기를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면 빨래 건조라든지 그리고 화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습도 조절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겨울철에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제 가전이 가습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가습기 유목민이라는 말을 썼을 정도로 가습기 이제까지 보낸 게 버린 게 몇 대인데 또 하나 살려고 해도 걱정이 앞선다는 거죠. 관리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또 내가 수분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세균을 마시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 그리고 분명히 눈에 보이는 수분은 분사가 되는데 이게 가습기 주변만 되게 촉촉한 것 같지 이게 방 안을 넓게 수분을 펼쳐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세척이 귀찮아가지고 내가 이걸 사고도 과연 매일매일 잘 세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고인 물에서 물이 있는 곳에는요, 세균이 없을 수가 없죠. 고여있는 이제 물 속에는요, 20분마다 이 세균들이 2배로 증식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물방울이 분사가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일 만큼의 입자의 물이 분사가 된다면 이 물 입자들은 멀리 퍼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가습기 주변만 이제 축축해지는 건데, 우리가 가습기를 정말 계속 눈앞에, 몸 앞에 두고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바닥이나 가구만 축축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불편한 세척 구조. 이 세척 자체가 정말 불편할 경우에는 매일매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완벽하게 세척을 했나? 라는 의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나 세균의 수가 뭐 24시간 지나면 25배, 뭐 3일이 지나면 720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세척에 대한 걱정을 또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습기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능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능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세척의 편의성이다라고 말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편한 세척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러한 고민들 아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 걱정 없이 축축 걱정 없이 세척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바로 우리 옵티미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걱정들 없이 우리 옵티미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세균 걱정 없는 안심가습. 이게 바로 우리 옵티미스트의 타이틀인데요. 자, 어떻게 세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균 걱정 없는 듀얼 안심과 옵티미스트만의 안심을 더하다 특장점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세균 걱정 없는 듀얼 안심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옵티미스트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0.2 나노미터의 미세 수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균이 올라탈 수 없을 만큼 작은 수분 입자를 만드는 원리인데요. 지금 PPT 화면을 한번 봐주실게요. 왼쪽을 보시면 세균의 평균 크기, 평균 사이즈는 1000나노미터다라고 적혀 있어요. 1000나노미터.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요. 옵티미스트에서 뿜어내는 미세 수분의 사이즈는 0.2 나노미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세균보다 몇 배요? 5,000배 작은 크기라는 거예요. 5,000배가 작다. 그래서 세균이 타고 이동하기에는 수분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세균이 올라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이거를 우리 한번 사람으로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농구공 위에 앉을 수 있어요? 농구공 위에? 앉을 수 있죠. 불안정하고 이제 불편하긴 하지만 농구공 위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쌀알 위에는 앉을 수 있나요? 쌀알 위에 앉아서 어디론가 이동하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네. 농구공 위에는요, 어떻게든 달라붙어가지고 누군가가 농구공을 이렇게, 뭐랄까, 띄워가지고 날려준다면 어쨌든 붙잡고 이동을 할 수는 있을 거야. 어떻게든. 자, 하지만 쌀알 위에는요. 우리가 쌀알을 타고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세 수분의 입자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세균이 여기에 올라타서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분사구에서 세균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해봤더니요. 실제로 기화식 가습기 분사구에 있는 수분을 측정을 했을 때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옵티미스트가 이론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균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가습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듀얼 안심이잖아요. 첫 번째는 입자 자체가 0.2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세균 자체가 올라탈 수가 없다. 두 번째는요, 이제 UVC LED입니다. 자,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UVC 파장이 265 나노미터인데요. 이 스프링을 공부하신 리더님들은 아마 다들 이제 기억하시는 이제 페이지일 것 같은데, 자, 265 나노미터예요. 자, 우리 옵티미스트에도요, 안쪽에 UVC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UVC LED가요, 260에서 27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져요. 이 미세물이 가장 취약한 UVC 파장에 가까운 이 파장으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DNA와 RNA 분자 구조를 손상시켜서 번식할 수 없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듀얼 안심.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수조와 펜과 필터, 까지 모두 99.9% 살균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흡입된 공기의 부유세균을 또 99% 저감을 시켜줍니다. 자, 이 흡입된 공기라는 건 이따가 옵티미스트 구조를 이제 다 하나씩 좀 보여드릴 텐데요. 공기 흡입구가 옆쪽에 있어요. 왜 공기가 흡입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외부 공기를 흡입을 해야지 내부에 있는 팬이 공기를 밀어 올려서 이 수분을, 습기를 머금은 공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흡입구가 없이 다 막혀 있고 그 안에서만 그냥 위로 수분을 분사하려고 하면요. 주변의 공기가 고르게 순환되지 않아서 습도가 균일하게 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흡입이 되는데 여기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까지도 99% 저감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옵티미스트가 사용하는 이 기화식 가습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보통 가습기라고 하면은 이제 초음파 가습기, 가열식 가습기, 그리고 기화식 가습기 이렇게 있는데 아마
가장 많이 있던님께서 아까 6개를 사용했다, 4개를 사용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가습기가 초음파식 가습기일 거예요. 그렇죠? 이 초음파식 가습기는 초음파 진동 입자를 통해서 물방울을 튕겨내는 방식으로 이제 가습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이거 초음파식 가습기는 딱 봐도 물 분자가 이 미스트가 나오는 게 눈으로 확연히 보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초음파식의 가장 큰 문제는 수조 안에 있는 이제 수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척하지 못했을 경우에 세균 번식이 쉽고 물 분자 입자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 물 입자들을 통해서 세균이 타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세균까지도 이제 흡입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요. 자, 기화식 가습기, 우리 옵티미스트 같은 경우는 빨래를 생각해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 건조한 방 안에 아까도 이제 그 수건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건조한 겨울에 가습기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젖은 수건이나 손수건을 걸어서 이용을 하신 적 한 번쯤 다들 있으실 거예요. 방 안에 젖은 빨래를 걸어두면은 물방울이 막 흘러내리나요? 아니면 가습이 되는 게 눈으로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방 안의 공기가 촉촉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기화식 가습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 먼저 첫 번째 여기 화면 보시면요. 가스 필터가 수분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필터 자체가 스펀지처럼 물을 충분히 빨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팬이 돌면서 필터가 머금은 물을 부드럽게 증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물방울 자체를 강제로 뿌리는 게 아니라 팬을 통해서 자연 증발을 돕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증발된 미세 수분들이 공기 중에 흩어져서 방 안의 습도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습도는 올라가지만 표면을 젖지 않는 가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화식 가습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 옵티미스트 홍보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게 바로 먹물 테스트인데요. 요거를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먹물 분사 테스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물속에 있는 먹물이 함께 분사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지에 먹물이 묻었습니다. 다음은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보이시나요? 휴지는 처음과 똑같이 깨끗합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먹물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깨끗한 미세 수분만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자,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이거를 저희 이제 센터에서는 정말 이제 실제로 실험을 바로 눈앞에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또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시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실제로 눈앞에서 먹물을 부어가지고 진짜 테스트 하는데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분명 물 자체가 까만 먹물 그 자체인데 전혀 먹물이 묻어나지 않고 휴지 티슈 자체도 촉촉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영상에 나온 것처럼 기화식 방식이기 때문에 이 미세한 수분 입자에 먹물 입자가 올라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혹시나 이제 또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이 먹물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리더님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건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물이기 때문에 한 번의 테스트만으로도 그 워셔블 필터 자체가 어쨌든 먹물의 오염이 완벽하게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수조통 안도 오염될 수 있고 그래서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대체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에는 단 한치의 조작도 없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해도 정말 전혀 먹물 입자 나오지 않고 미세 수분만 나온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실 옵티미스를 이제 실제로 이제 보셨을 때 리더들이 처음에 반응이 근데 물통 사이즈가 생각보다 조금 작은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다 사실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사이즈인데요. 가습기 물통을 세척하지 않으면 자, 24시간 후에는 세균이 25배 증가하고요. 48시간 후에는 138배, 72시간 후에는요. 760배 증가한대요. 근데 물통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세균 번식은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모두 감안해서 옵티미스는 좀 세균 번식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수면 시간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세척의 편의성까지 좀 고려를 해서 최적의 수조 사이즈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조가 사실 크면요. 당연히 그만큼 많은 양의 물을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이제 그 옵티미스트의 수조는 우리가 2.5리터까지 물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용하는 단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 정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4리터, 5리터 정도로 만들었으면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습기를요, 공기청정기처럼 24시간 내내 쓰진 않아요. 그쵸? 거의 잘 때나 집에 돌아와서 집에 있을 때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5리터의 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중간에 물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꺼놨다가 꺼놓은 상태에서 방치를 했다가 또 사용을 하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방치하는 동안에 세균 번식은 어떻다? 이루어진다. 네. 그리고 수조통 자체가 2배, 훨씬 5리터처럼 커지게 되면요. 요거를 내가 세척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수조 구조가 단순하다 하더라도요. 일단 사이즈가 크면요. 세척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면대에는 특히나 너무나 이제 크면은 세면대에서 하기 힘들고 개수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세척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옵티미스트의 수조는요, 정말 세면대든 개수든 너무나도 편안하게 가볍게 내가 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습기라는 건요, 세척을 안 하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편해야겠죠. 가장 쉽고 편하게 세척을 하실 수 있도록 딱 알맞게 설계된 사이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수조와 수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조, 팬, 워셔블 필터까지 모두 다 분리해서 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수조가 있고 팬 같은 경우도 분리가 굉장히 간편해요. 커버 안쪽에 손을 넣어서 홀더를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팬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팬과 팬 홀더도 이거는 뭐 팬 같은 경우는 딱 언제 한 번씩 세척을 해야 된다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꺼내가지고 부드럽게 물 세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워셔블 필터. 자, 이 필터 관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겠죠. 워셔블 필터는 이제 이건 따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세척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흐르는 물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필터를 세척을 하는 거예요. 사용하다 보면은 워셔블 필터에 노란 얼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노란 얼룩들은요, 물속의 불순물들, 이제 그 수돗물에 있는 미네랄, 칼슘이나 마그네슘, 석회질 성분이나 또 외부 환경에서 이제 아까 우리 그 흡입구를 통해서 외부에 공기가 들어온다 말씀드렸죠. 이 외부 환경으로 들어오는 먼지가 유입되어서 필터에 흡착된 오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필터 자체 노란 얼룩이나 이런 오염이 보이더라도요. 이런 것들이 가습 공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어쨌든 수조나 이제 필터 자체에 오염들이 있다라는 것 냄새도 날 수 있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좋지 않기 때문에 세척은 열심히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가볍게 세척할 때에는 흐르는 물에 간단하게 비비면서 헹궈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단하게 세척도 가능하지만 이 노란 얼룩이나 냄새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잔류될 수 있어요.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베이킹소다나 구연산을 활용해서 세척하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필터에서 좀 냄새가 난다 하는 경우에는 베이킹소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노란 얼룩이 좀 있다는 경우에 구연산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킹소다나 구연산 사용 기준은 물 한 3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베이킹소다는 한 스푼, 구연산은 3스푼 정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 스푼 같은 경우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에 한 이제 베이킹 소다는 1%, 구연산은 한 3% 정도의 농도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먼저 베이킹 소다나 구연산을 잘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넣어서 10분 정도 불려주는 거예요. 10분 정도 불려줬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주시면 됩니다. 미끈거리는 느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을 경우에 나중에 또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끈거리는 느낌이 없도록 충분히 헹궈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나는 구연산이나 베이킹소다 사용해서 담궜다가 세척하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세탁기를 활용해서도 세척이 가능합니다. 세탁기를 사용하실 때는 단독 세탁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세탁망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자, 세탁 아니고 해곱 탈수 기능만 이용해서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베이킹소다 말고 우리 세제를 이용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도 또 벌써부터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일상 청소나 세탁을 할 때에는 당연하게 강력하면서도 안전하게 설계된 암호용 세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가습기는 사실 그 정도의 세척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또 무리를 공기로 이제 내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의 잔류,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헹군다라는 게 우리가 이 세제 성분이 0인지 1인지 10인지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헹굼이 쉽고 일반 세제보다는 잘 헹궈지는 베이킹소다 구연산을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세제의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용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거니까 우리 워셔블 필터를 세척하실 때는 굳이 세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워셔블 필터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터이긴 해요. 근데 권장하기로는 한 이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을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주 세척하고 잘 관리하면은 아무래도 사용하는 기간이 더 늘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무래도 내가 자주 잘 세척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노란 얼룩이나 오염이 잔류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이 워셔블 필터 같은 경우, 세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척, 워셔블 필터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세척, 수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물 교체해 주시는 거. 물 교체해 주실 때 가볍게 수조는 물로 헹궈서 세척하시는 정도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옵티미스트의 한번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자, 맨 아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수조가 있고요. 수조. 그 다음에 워셔블 필터가 있습니다. 이 워셔블 필터를 고정할 수 있는 필터 프레임이 들어있고요. 이 필터 프레임도 역시나 그냥 가볍게 세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자, 펜 홀더, 그 다음에 펜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펜 홀더를 가볍게 돌려서 빼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체가 있습니다. 이 본체에 아까 이야기했던 공기 흡입구가 옆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을 보면 가운데 부분은 조작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공기 소풍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조작 부분 컨트롤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나 블루랑도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처음 보신 분들도 어떤 기능인지 눈에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그래도 가습기로는 처음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맨 가운데 있는 게 전원 버튼이죠.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다른 아이콘이, 전원 자체도 아이콘이 흐릿하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전원을 눌러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맨 이제 왼쪽에 있는 오토, 자동 모드가 있죠. 자동 모드는 공기 중의 습도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도록 풍량을 조절을 해주는데요. 먼저 전원을 켰을 때 처음에 오토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토 모드를 한 번씩 터치하면서 목표 습도 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목표 습도 값은 40%부터 5% 단위로 습도가 변경돼요. 그래서 한 번 누를 때마다 40, 45, 50, 55, 60까지 변경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 습도 값이 나오면 거기에서 꾹 눌러서 3초 동안 대기하면 띠링 소리가 나면서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목표 습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다음보다 이제 자동으로 풍량이 조절되게 되고요. 오토 모드를 취소하고 싶을 때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풍량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풍량은 약, 중, 강으로 3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원하시는 풍량 조절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전원 버튼 오른쪽 옆에 있는 거는 취침 모드입니다. 당연히 숙면에 적합한 모드이겠죠. 자, 그래서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취침 모드를 누르면 5초 동안 아이콘이 깜빡거린 다음에 취침 모드로 작동이 돼요. 자, 이때는 취침 모드를 제외한 모든 아이콘은 다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취침 모드를 다시 한번 터치하게 되면 그때 이제 디스플레이가 켜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취침 모드 좀 오른쪽 옆에 있는 건 타이머 버튼이에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2시간 단위로 시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원하는, 역시나 아까 우리 그 오토 모드에서 이제 그 습도를 조절을 했던 것처럼 원하는 시간 값에서 3초 동안 대기하면은 띠링 소리가 나면서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하려면 다시 타이머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아래에 보이는 버튼이 있어요. 물 부족 표시등인데요. 수조에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물 부족 아이콘이 깜빡거리면서 켜지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이 물 부족 표시등이 켜지게 되면요, 이때 필터 자동 송풍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 송풍 모드는 60분 동안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필터 내부에 있는 이제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곰팡이 번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60분 동안 진행이 되고, 만약에 자동 송풍 기능을 취소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하시다 보면 이 버튼 자체마다 직관적인 아이콘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전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쪽 보면은 이제 전원을 켜자마자 현재 습도가 표시가 되고요. 그 오른쪽으로 예약 시간이 뜨게 되고, 그리고 왼쪽을 보면은 UVC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오토 모드인지 풍량인지 이렇게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컨트롤 버튼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에도 충실한 옵티미스트 좀 더 기능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고효율의 저소음 BLDC 모터가 사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최저소음 23dB이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요즘에 리더님들 가전제품을 볼 때 혹시 이 BLDC라는, 이 BLDC 모터라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 BLDC 선풍기나 뭐 가습기나 이런 데 이제 사용될 때 많이 이제 강조가 돼서 나오는데, BLDC라는 건요, 브러쉬리스 DC 모터라는 거예요. 브러쉬가 없는 모터다라는 건데, 기존의 모터들은 브러쉬라는 부품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 브러쉬라는 부품이 계속 닳게 되면서 소음과 마찰이 생겼는데, BLDC는 이 브러쉬가 없어서 마찰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이제 매우 조용해요. 왜냐하면 가습기는 특히 밤에 많이 사용하는데 모터가 시끄러우면 숙면에 방해가 되겠죠. 근데 이 BLDC 모터를 사용함으로써 소음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고요.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브러쉬가 닳으면서 이제 소모가 되는데,
닳는 제품이 부품이 적으니까 수명 자체가 길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전기 효율이 높아요. 같은 힘을 내면서도 전기 소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BLDC 모터가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분무량이나 바람의 색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정적이고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전기를 덜 쓰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BLDC 모터를 사용함으로써 최저 소음 23dB, 20dB이 거의 나뭇잎 스치는 소리, 도서관의 조용한 소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취침 모드를 이용하셨을 때 정말 자는 도중에도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물질이나 우리 그 흡입구 있죠. 분사구 있죠. 분사구. 흡입구 마찬가지고 자, 이물질이 삽입되거나 수조가 분리되면요. 자동으로 팬이 멈춥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최적의 습도 40에서 60%로 자동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자, 10초마다 한 번씩 습도를 감지하는 섬세한 습도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동 송풍 모드. 그래서 내부의 습기를 건조하고 곰팡이 번식의 제거에 도움을 주는 자동 송풍 모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하루 종일 사용해도 전기료가 걱정 없는 10W의 저전력입니다. 10W. 자, 10W. 요거 그래서 한 달 전기 요금이 약 2,000원 예상이에요. 심지어 그런데 이 2,000원도요. 한 달 동안 3단으로 가장 높은 단수로 24시간 내내 사용했을 때 약 2,000원입니다. 근데 아마 매번 3단으로 하루 종일 항상 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기요금에 있어서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물론 이거는 뭐 사용 방법이나 사용 장소나 사용량에 따라서 또 뉴진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10W의 저전력이 정말 그냥 작은 전구 하나 켜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전기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러한 우리 옵티미스트가 이제 11월 4일에 일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와 맞춰서 프로모션도 준비가 되어 있죠. 프로모션 기간 동안 구입을 하셨을 때 우리 그 워셔블 필터를 하나 증정해드리는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니까요.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셔블 필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영구적이긴 하지만 사실 사용 환경에 따라 권장은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기도 하고 특히 겨울철에 매일매일 가습기를 사용할 때에는 아무리 여분으로 두시면요. 하나를 세척하는 동안에도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필터가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옵티미스트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10월 달에 또 홈리빙에 신제품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같이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식기세척기 세제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식기세척기 사용이 정말 늘어나다 보니까 왜 우리는 식기세척기 세제가 안 나오냐. 게다가 이미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도 이제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자, 우리 디시드랍스가요. 탄생한 지가 60년이 넘었대요. 1963년부터 사용이 되었으니까 국내 누적 판매 수만도 1,855만 개라고 하는데 이런 디시드랍스에 정말 기술을 담아서 만들어진 우리 식기세척기 세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특징을 말씀드려보자면 한 알에 한 번에 싹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식기세척기 세제. 강력한 세척력은 물론이고요. 믿을 수 있는 성분과 또 지구까지 생각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척력부터 보시면 자, 각종 전분이나 소스, 탄수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아밀라제 효소와 치즈, 계란, 고기 등의 단백질 성분들을 완벽하게 또 세척할 수 있는 프로테아제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린스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 얼룩이나 물 비린내를 제거하는데 또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 린스 성분이라는 게
제가 식기세척기를 사용한 지가 이제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우리 제품이 없다 보니까 타사 제품들 역시나 정말 이것저것 다양하게 사용을 정말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원래도 이제 에버를 좀 잘 해서 이제 집어넣는 편이에요. 식기세척기 사용을 할 때. 자, 그래서 뭐 다른 세제를 썼을 때에도 특별하게 확 느껴지는 게 막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항상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실리콘 소재에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볼이라든지 이런 용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리콘 소재가 설거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 혹시 아시나요? 다 좋은데 기름이나 이거 미끄덩한 것들이 정말 한 번에 가지고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면 굉장히 뽀득하게 설거지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물얼룩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하고 났을 때도 찝찝하다는 거죠. 근데 이 린스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찝찝함을 많이 느꼈는데 자, 제가 우리 아미홈의 디지털 식기세척기 세제를 사용하고 가장 체감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실리콘 용기 소재들에요. 물얼룩이 거의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린스 성분이 들어가더라도요. 린스도 린스 나름이라는 거죠. 이제 배합량에 따라서 지속력이나 안정성이 떨어져서 효과가 미비하거나 어떤 성분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배합했는지에 따라서 실제 사용했을 때 체감 차이가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이 린스라는 게 원래 원리가 표면 장력을 낮춰서 이 물방울이 동그랗게 맺히는 걸 얇게 퍼지게 만드는 건데 정말 어쨌든 우리 디지털 식기세척기 세제에 들어있는 린스 성분은 정말 좀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자, 그리고 입에 닿는 식기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향료, 합성 색소 다 들어있지 않고요. 자, 식물에서 유래한 성분들과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탕수수와 사탕무 같은 경우는 자연 유래 성분인데요. 기름기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부드럽게 분해해서 그릇을 말끔하게 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백도토, 즉 카올린인데 카올린은 미세한 입자인데요. 음식물 찌꺼기를 흡착하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세정 과정에서 또 그릇의 표면이나 이런 것들 긁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아주 순한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강력한 세정력을 가지면서도 자연에서 온 성분들 덕분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잔여감 없이 뽀득뽀득하게 정말 마무리되는 사용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거기에 우리 아메이 홈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캐스 포뮬러가 들어가 있어서 자연 유래의 계멸성제에 생분해성이 강하고 고농축에 피부과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된 이런 포뮬러가 여전히 사용이 되었구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앞장서는 FCSC 인증 종이가 또 사용이 돼서 지구까지 정말 생각한 우리 패키지까지 사용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기세척기 세제는요, 옵티미스트보다 빠르게 10월 15일에 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홈리빙의 사실 신제품이 정말 귀한데요. 10월과 11월 이렇게 연달아서 지금 신제품 소식이 있어서 두 제품 모두 다 잘 누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옵티미스트와 우리 식기세척기 세제 정보까지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까요? 네, 오늘 10월의 첫날부터 오전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좀 질문이나 마무리 멘트 있으실까요? 질문 있는데요. 네네. 옵티미스트가 축축하진 않지만 혹시 엠모랑 쓸 때 적정 거리가 있을까요? 엠모스피어랑 사용하셨을 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원래 가습기를 이용하실 때 초음파 가습기 같은 경우 입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공기청정기랑은 절대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왜냐하면은 입자 자체가 크니까 먼지 감지 센서가 얘를 먼지로 이제 다 감지할 수도 있고 필터 자체가 이 많은 수분을 이제 흡입하게 되면 필터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인데 기아식 가습기는 옵티미스트는 이 공기청정 우리 앰모스피어 사용하셨을 때에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다만 어쨌든 습기가 있는 공기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서 사용하면은 필터 자체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 1m, 2m 정도만 이제 공간을 조금만 떨어뜨려서 이용하시면요. 염려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앰모스피어와도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옵티미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또 다른 분 없으실까요? 자, 없으시다면, 네, 오늘 10월의 첫날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9월 중순까지도 덥더니, 지난주, 이번 주부터 급격하게 날씨가 정말 추워지는 것 같아요. 긴팔을 입고 나와도 아침에는 좀, 서늘하다, 싸늘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요즘 모두 굉장히 기관지, 관련된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내일이 지나면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긴 연휴 동안도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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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